네, 안녕하세요. 이 경호의 한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다소 요새 제가 일부러 톤이 높이려 하거든요. 제가 낮게 말해봤자 여러분들 학습할 때는 높은 톤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반적 환경과 특수적 환경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사실 사회적 요인이거든요. 사회적 요인. 자, 그럼 사회적 요인이 있으면은 이 기술적 요인이란 것도 있고요. 또 환경적 요인이란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게 잘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 기술적 요인은 무엇이냐? 제도, 타 기관과의 연계, 제도나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또 경호원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게 경호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더라. 또 환경적 요인으로는 그날에 따른 또는 경호를 하는 계절에 따른 날씨, 지형, 계절, 시간 이런 거를 뜻하고요. 이 두 개는 사실 금방 이해가 됐죠? 별도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할 때는 잘 나오는 거는 이게 나옵니다. 사회적 요인이라고 해서 경우의 일반적 요인과 특수적 환경. 사회적 요인인 만큼 전 세계적의 추세와 또 특수적 환경이란 말은 특정 국가, 특정 지형에 한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말장난 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잡고 갈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우선 특수적은 특정 국가나 일정 지역 민족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특정 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가로 보시면 되고요. 특정 민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뭐 핍박받는 민족들이죠. 핍박받던 민족들. 가령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영국이 좀 식민지를 많이 장악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핍박받던 민족들이 별도의 테러를 했겠죠. 또 반대로 영국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그죠? 같은 민족이지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반대로 영국에 맞서 싸운 민족은 돈이 없어지겠죠. 같은 민족 내에서.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더라. 네, 그런 특수적 환경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쉬워요. 해서 넘어가면은 일반적 환경은 이제 국제적 개방화, 세계화 추세로 국제 범죄가 증가 중이구나.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이 됐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증가로 국내의 범죄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국인의 국내 범죄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출 문제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세계화 추세로 인해 또는 뭐 이동화, 기동화, 정보화 이런 걸로 좀 연관이 돼서 범세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범죄를 한다든지 또는 외국인의 국내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외국인의 국내 범죄 향상은 뭐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연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범죄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는 관련이 없죠. 그죠? 그 사람의 개인의 성향일 뿐이겠죠. 그래서 이 문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뭐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앞에 있는 세계화를 찍으면 되고요. 일반적 환경.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던가 또는 이제 불법 체류자, 예, 국내 불법 체류자 이렇게 한정적이면은 특수적 환경 하고요. 이제 이거 두 번째도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민족의 빈부격차. 근데 이 경제 발전, 경제 전쟁 보면은 또 빈부격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 발전과 빈부격차는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이 설명을 읽으시면요. 이 특수적 환경의 경제 전쟁 설명을 읽으시면은 일반적 환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머지 두 개보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 사실 이 경제 전쟁에 관해서는 보통 특수적 환경이라고 안 담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출제됐을 때 이게 출제된 걸로 기억이 나요. 특수적 환경으로.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원래 이거 빼고 한국과 관련된 뭐 한국의 국제적 지위 환상, 뭐 고도화된 사회 이 정도만 나왔는데 이제 다른 교재에서는 제가 배운 교재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다른 교재에서는 경제 전쟁에 대해서 특수적 환경이다. 또 소수 민족이나 약자층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도 특수 환경이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북한은 당연히 우리나라 거고요. 쉽죠? 그리고 또 여기서 경제 전쟁이랑 혼돈되시면 안 되는 게 특수적 환경은 특정 지역에 국한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경제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역주의 및 지역 경제주의로 특정 민족의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은 특수적 환경이다. 해서
이거 특수적 환경을 외워버리면은 일반적 환경 남을 찍을 수 있겠죠. 이거는 경제, 지역 전쟁, 분노이기 때문에, 또는 경제 분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예, 이기주의란 말도 있고 분노, 그죠? 개인의 분노, 이런 증오범죄 이런 거 쉽잖아요, 그죠? 이걸 외우시면은 좀 와닿으실 수 있겠지 이번에는. 또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일반적 환경, 뭐 범죄의 증가, 노인들의 생계 문제, 노인 범죄도 증가하고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틀린 말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경우의 일반적 환경에 의하면은 뭐 국제화나 개방화, 정보화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대상, 뭐 청소년 범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지문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파트가 하나 넘어갔고요. 나머지 이제 암살로 가면은 암살이 또 양이 많죠. 그래서 시작할 때 정정이 개경심으로 외워버리세요. 정정이 개경심, 정전이 개경심 해서 전략이 적대적이구나. 이 왜냐면 전략적이란 말과 정치적이란 말과 이념적이란 말이 조금 혼동되실 수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정치하면 개인의 이념에 따라 뭐 이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정정이 개경심으로 해서 암살에 있어서는 정정이 개경심이구나. 테러의 동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테러는 이 경제적 동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가볼까요? 테러의 동기, 네, 그죠? 이 테러의 유형 이런 거 보면은 경제랑 관련된 내용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련은 암살이구나. 알겠죠? 경제 관련은 암살이구나. 야, 돈이 필요해서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일단 제가 아는 테러는,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테러 중에 그런 테러가 있었나요? 제가 아는 테러는 이제 대통령 테러를 한다든지 대통령 암살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또 뭐 적 CEO를 죽인다든지, 예, 그러면 경제적 동기가 되겠죠. 근데 경제적 테러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9.11 테러만 봐도 경제적 동기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유명한 건데, 그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넘어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가면은 정정의 개경심으로 해서 여기 문제에 꼬아서 내는 파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개인적 동기가 읽어보면은 감정이다, 그죠? 감정인데 심리적 동기를 가보면은 잠깐만, 심리는 곧 감정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복수, 증오 또는 개인적 감정에 의한 동기는 심리적 동기이다,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X, 알겠죠? 구분을 이렇게 했다. 정정의 개경심이라고 해서 심리적으로는 노인, 편집증 병, 정신적 병과 관련돼 있다. 심리가, 알겠죠? 그래서 심리에 별표 하나 쳐놓으면 좋겠죠. 나머지는 경은 쉽고, 이제 정치적 동기가 정권을 바꾸는 거구나. 이념적은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 전략적, 적대적은 적국가, 적국 지도자랑 관련이 있다. 알겠죠? 전략적이라고 해서 또 이 두 개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둘이 섞어서 내기 때문에 또 적대적이라는 말 때문에 적 정권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 적대적은 국가 간 갈등이고요. 가령 적 정당의 뭐 국가 내부의 지도자를 제거했다. 뭐 가령 A당 B당이 있는데 B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A당에서 B당을 죽였어요. B당 지도자를. 그런 경우에는 정치적 동기로 봐야 한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되고, 전정의 개경심 잡으시고 넘어갈게요. 이 암살범의 특징은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잘 꼬아서 내는 문제가, 암살범은 외모로 식별하기 쉽다, 뭐 특정된다, 이렇게 하는데 외모로 식별하기 어렵고요. 또 자연스러운 복장을 껴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검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가셔야 되고, 환경적 특징으로, 이 환경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환경이 뭐 지리적 환경 이런 느낌이 왔었어야 하는데, 사실 이 환경 특징은 그 사람의 생김새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취한 환경, 암살범이 취한 환경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대요. 또 30세 미만의 가정이 불우한 사람, 알겠죠? 나머지는 당연한 얘기죠. 인내심이 없다, 이게 제일 크겠죠. 그리고 또 심리적 불안정이 크다, 공상에 잡혀있다. 네. 암살의 실행 단계, 이거는 이 두 개가 헷갈리실 거거든요. 무기의 장비 획득과 공모자들의 인배 분배인데, 이게 봐봐요. 임무 분배가 먼저 중요할까요? 무기 장비가 필요할까요? 무기 장비만 있으면은
사람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편제에 맞게 임무를 분배해라 이거죠. 그죠? 우리 군대만 가봐도 이제 보병 말고 좀 기갑 전차라든지 이런 거는 장비에 맞춰서 TO를 선정하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비가 있고 사람이 모자라지면 어떻게 해요? 장비만 있으면은 임무를 겸하게 시키죠. 뭐 사수 부사수를 네가 다 해.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하면은 무기랑 장비만 있으면은 혼자서 이걸 다 챙기고 암살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정찰도 자기가 하고 요리도 자기가 하고 숙박도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또 통신도 자기가 다 하고 보고도 자기가 다 하고. 하지만 이걸 임무를 분배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뭐 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랑 장비가 먼저고요. 암살에 있어서는 정보 수집. 경호원들이 몇 명 있더라. 그래서 한 10명 있으니까 총알이 일단 10발 필요하겠죠. 최소한 10발 짜고 내가 동시에 10발을 못 쏘니까 네가 5발 쏘고 내가 5발 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한 거겠죠. 넘어갈게요. 이건 쉽죠. 급적 폭발물 IED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화학 무기 분류라고 해서 화학 작용제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테고 여성분들이라면 모를 텐데 여기 수포 작용제는 여러분들 피부에 수포 형성시키는 거, 독소는 박테리아, 생화학 무기 등 혈액 작용제랑 질식 작용제가 좀 혼돈되거든요. 왜냐하면 혈액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산소로 운반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거를 마비시키는 게 혈액 작용제다. 근데 질식 작용제는 이제 폐 자체의 기능을 문제를 일으키는데 폐랑 여러분들이 산소랑 연관을 씌워서 해버리면은 산소 운반이니까 질식 작용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혈액이 나오고 체내세포 헤모글로빈 이런 게 나오면은 혈액 작용제구나. 신경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작년인가요? 18년 17년에 제가 준비할 당시에 핫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분이 암살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나왔었죠. 자, 김정남 암살 시에 후세인 쿠르드족 학살 시 이 두 가지죠. 이 대량 살산할 때나 또는 김정남 암살할 시에 피부에 묻혀서 뭐 암살했다고 하던데 이용된 독극물이다. 뭐가? 신경작용제. 이 신경작용제 맞으면은 뭐 좌우 눈의 크기가 안 맞는다든지 또 혼수 상태나 뭐 근육 결련이나 마비가 일어난다 하고요. 이제 3절 테러로 넘어갈게요. 양이 좀 많죠. 테러가 한 번에 끝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재수가 좋으면은 한 번에 안 끝나겠네요. 끊어서 할게요. 양이 좀 많네요. 생각보다. 자, 3절 테러. 이 테러의 정의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리적 공포를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었어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바뀐 거고요. 옛날에 이게 하드 타겟 테러라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용어가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비지도 자격은 이제 옛날부터 있었죠. 97년도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01년도인가요?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부터 이게 뉴 테러리즘, 슈퍼 테러리즘의 개념이 생기면서 테러의 정의가 바뀌었나봐요. 원래 그전에는 하드 타겟이라고 했어요. 하드 타겟. 하드 타겟이 무엇이냐? 하드 타겟 테러라는 냉전 체계에 우리 보면은 적 국가가 명확하죠. 그렇게 테러를 일으켰다거나 또는 국가 기관이나 아니면은 지방 자치단체 등 특정 대상에게만 테러를 했던 게 하드 타겟이고요. 요새는 소프트 타겟이라고 해서 민원인, 다시 죄송합니다. 민간인에게 테러를 일으키는 게 소프트 타겟이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추세로 바뀌었고 불특정 다수에게 심리적 공포를 주기 위한 행동 자체가 테러의 정의다. 그리고 또 테러는 이제 비계획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미리 계획되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폭력행위다. 알겠죠? 계획이 돼 있다.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다. 테러의 유형 해서 이데올로기죠. 특정 이데올로기 확산이죠. 자익과 우익 이런 거 나오면은 이데올로기로 잡으시고요. 민족주의적, 그죠? 우리 민족 공동체, 빈부격차로 인한 민족 아니면 이스라엘의 분리 독립 등 또는 뭐 이게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하는 게 IS 관련된 이런 거겠죠. 민족이란 말이 나오면 민족주의적 테러리즘 고르시면 되고요.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해서 국가 자체가 테러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이제 요새 많이 발생하죠. 이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범죄자의 제의식이 희박하다.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인명성 때문에, 또 이제 고도의 화이트 칼라 세대, 조금 머리가 좋은 세대다. 또 고도의 지식, 고학력자들이다. 또 조직 내부인이거나 내부 직원과 결탁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컴퓨터로 하는 만큼 비익명성이고 신속하기 때문에 또 장소의 한계가 제약성이 없기 때문에 흔적 발견이 어렵고 사전에 파악 방지가 어렵다. 이 정도 특징까지만 아시면 되고, 테러리즘의 특성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뭐라 했어요? 계획적이라고 했죠. 이 계획적이란 말은 곧 군사활동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알겠죠? 근데 이제 테러랑 비교하는 게 게릴라전과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테러는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국소화, 개인화, 소량화되고 있어요. 분산화,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이제 국가 하드 타겟 테러라는 거 보면은 적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체가 테러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특정 단체만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특정 테러 단체만 없애면 되겠죠? 그런 활동이 있다 보니까 특정 테러 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점조직화, 분산화를 한다, 알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의 희생, 그죠? 이제 테러 자체는 소규모화 됐고 양이 작아졌다.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소규모화 분산화 또 자생적 외로운 늑대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 게릴라전과의 비교할 때도 조금 이해가 쉬워요. 계속 가볼게요. 소규모의 희생으로 큰 효과를 거둔다. 우리 9.11 테러 할 때 4명인가요? 4명인가 6명이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이것도 잘 나와요. 장비도 시설물과 장비도 테러 대상이다.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특정 상징적인 시설물을 파손한다거나 또는 경제적인 시설물을 파손하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왜? 이슈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테러 자체가 경제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암살이 정정이 개경심이다. 알겠죠? 테러의 비교, 게릴라전과 비교 했을 때 게릴라는 인원이 더 많다, 테러보다. 또 지역 주민들의 힘을 잇지만 테러는 적은 인원이다. 또 일반 범죄는 경제적 이익이나 복수가 목적이지만 테러는 정사민,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바탕을 둔다. 정사민. 테러리즘의 유형 해서 사이버 테러리즘은 쉽고요. 이거 백색과 흑색을 구분하실 때 흑색은 나치, 히틀러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 뭐 전 잔다르크가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잔다르크가 뭐 백색을 입은 조금 그분이 떠올라서 잘 연상이 되던데, 프랑스의 인권 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던 테러라고 합니다. 현재는 우익에 의한 백인 우익 세력에 의한 테러 행위를 지칭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또 이 슈퍼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은 잠깐 넘어가고 메가 테러리즘으로 가볼게요. 메가는 무조건 많이 죽이는 거. 메가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죽이는 거. 테크노는 기술이 들어가는구나. 바이오는 생물학적이구나 하고요. 이제 뉴 테러리즘과 슈퍼 테러리즘에 관해서 이게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사실 둘이 같은 말이거든요. 둘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9.11 테러 이후에 둘 다 쓰이는 용어인데 9.11 테러, 세계 무역 건물 테러 사건이란 말이 나오면 뉴 테러리즘으로 찍으세요. 알겠죠? 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슈퍼 테러리즘 혹은 뉴 테러리즘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데 기출 문제에서는 미국 세계 무역 건물 테러 사건으로 발생하였던 테러 사건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는가, 새로운 테러를 무엇이라 지칭하는가 했을 때 지문 선다에 슈퍼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이 있었는데 뉴 테러리즘이 정답이 되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9.11이란 말이 같이 원래 나오면 안 되겠죠. 기출 지문상. 왜냐하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 이 슈퍼 테러리즘 검색을 하시면은 똑같은 말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차이를 두더라, 경화학에서는.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는 둘 다 비슷한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21세기에 등장하고 얘도 21세기에 등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적이 누군지 모르고 전선도 모르는데 이제 여기는 9.11 테러 나오면 뉴 테러로 하고, 여기도 9.11 테러 이후에 쓴 말인데 슈퍼는 그래도 뉴가 새로운 쌍둥이 빌딩까지 우리가 기준을 잡았으니까 슈퍼는 그냥 21세기 등장해서 새로운까지는 맞는데 무역 건물이 없는. 알겠죠? 맞추기 위해서 개념상에서는 둘 다 똑같거든요. 둘 다 똑같은 말인데 둘 다 21세기 등장하고 불특정 무차별,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선과 규칙도 없고 모든 무기 다 쓰는데 그래도 이제 차이를 굳이 두자면 9.11 테러다. 자, 그러면은 그냥 최대한 많은 적을 살상하는 거 그렇게 나오면은 메가로 찍으시고요. 무차별 적이 나오면은 슈퍼나 뉴 테러리즘이겠구나. 근데 무차별 플러스
미국 세계 건물까지 나오면은 뭐다? 뉴테러리즘이다. 아니,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나? 아니 더 올라가 봐야겠네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해서 우리 어디까지 했죠? 예, 유형까지 했죠. 유형까지 했으면 이제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입니다. 이거는 기출은 안 됐고요. 예, 모의고사로만 나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회 지식이죠. 사회 상식 해서 박탈감, 동일시, 국제정치, 현대사회 구조 이론인데 보면은 다 이름에 나와 있어요. 얘는 동일시고 동일시구나. 얘는 박탈감이고 박탈감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 박탈감도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심리라는 말이 나와서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동일시는 동일시 나오고 박탈감은 박탈감 나오고 국제정치는 국제정치적 목적이 나오고 또 현대사회 구조 이론 도시 집중화 알겠죠? 도시 집중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집니다. 알겠죠? 사람이 많아지지만 도시에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서로 자기 개인이 왜냐하면 농촌 사회가 힘든 만큼 서로 도와준다 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도시 집중화되면은 어딜 가든 사람이 넘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돈 주고 쓰고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다. 해서 뭐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테러가 강해진다. 예. 이게 아까 우리 배웠었던 일반적 환경이죠. 이 사이버 테러 기법까지 할게요. 예. 사이버 테러 기법. 논리 폭탄은 이 논리라는 말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 알겠죠? 이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보면은 if 절이라고 하거든요. if 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0이랑 1 눌렀을 때 0 누르면은 버튼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1 눌렀을 때 실행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뭐 조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조건이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든지 뭐 컴퓨터를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게 논리 폭탄. 이제 바이러스가 웜의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바이러스는 그 컴퓨터 자체에만 피해를 입혀요. 알겠죠?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 확산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게 바이러스고요. 웜은 자신을 복제해서 인터넷에 막 뿌려요. 알겠죠? 네트워크에 뿌리는 거. 트로이 목마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숨어 있다가 특정 명령을 실행하면은 시스템을 파괴해요. 우리 트로이 목마 사건 알죠? 전쟁, 트로이 전쟁. 해킹은 그냥 코드 해독하고 보안 프로그램 뚫는 거. 예, 하고 이제 스니핑, 스누핑, 스푸핑이라고 해서 이름이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은 스니핑이 저는 이게 스나이퍼라는 말이 좀 비슷하잖아요. 스니핑이랑. 그래서 스나이퍼가 멀리서 적을 봐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니핑은 이 패킷 교환이라는 것을 훔쳐보는구나. 여기서 그럼 패킷이 뭐예요? 자, 패킷은 이 통신 기본 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저도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컴퓨터 어떤 단위로 쪼개져서 보내지겠죠. 그래서 그 일정 단위의 주고받는 정보를 훔쳐보는 거. 예. 뭐 뭔가 훔쳐본다. 어떤 정보를 훔쳐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스누핑은 저는 이거 스누피가 떠오르거든요. 캐릭터인데 스누피가 눈 한쪽이 검었잖아요. 그죠? 걘데 좀 눈 한쪽이 검해서 살짝 도둑 이미지가 있어서 몰래 훔쳐간다. 예. 원래 스눕이란 말이 살짝 뭐 뺏어간다 이렇게 영어에서 그렇게 쓰나봐요. 스눕 이렇게 하면은 살짝 뺏어간다 아니면은 뭐 훔친다 이런 용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몰래 가져가는구나. 스푸핑은 피읍이 들어가니까 페이지. 예, 그래서 가짜 홈페이지라고 해서 유지되도록 믿도록 하는 거 알겠죠? 피싱은 가짜 사이트 만드는 거. 보이스 피싱은 전화, 스미싱은 SMS 플러스 낚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서비스 거부라고 해서 디도스라고 해서 이 한글로 디도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도 쓰거든요. 디도스. 예.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서버가 크면은 통상 1초에 1000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쳐봐요. 그 이상 들어오면은 이제 그 들어오는 사람의 개인정보의 양 때문에 서버가 막힌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디도스가 왜 문제였냐면은 1000명이 들어오면은 서버가 닫히는데 물론 1000명 이상이 들어오면은 회사에서는 우리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10,000명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대규모 업체가 아니면은 중소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소 홈페이지는 1000명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이 업체가 살아남으려면은 다른 업체를 죽여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해커들한테 고용해서 해커들이 이제 좀비 컴퓨터 심어서 여기 보면 원 바이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특정 명령 시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웜으로 이제 디도스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특정 홈페이지 들어가게 하는 거. 예, 그러면은 서버가 과도한 트래픽이 유발이 된다. 디도스 공격 알겠죠?
허프건. 그래서 허프건은 고출력 전자기장. 또 물리적 피해가 조금 섞이는 개념이고요. 이제 전자폭탄은 마이크로웨이브파. 마이크로웨이브파. 이 아마 허프건까지가 들어가면은 이 열이랑도 관련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플레임은 영어로 블레임 아시나요? 블레임? 블레임이라고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거든요. 블레임. 그래서 비난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라서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외우기 때문에 악성 루머구나 하고요. APT는 이게 어드밴스드 뭐 어떻게 이어지던데 뜻 자체가 지속적인 공격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공격. 해서 APT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공격을 가한다. 네트워크 공격을 가한다. AMCW는 오토 메시네틱인가 뭐 오토까지만 기억을 하고요. 이게 설명은 이러한데 특정 목표만 파괴하는데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특정 목표를 파괴한다. 자동으로. 알겠죠? 자동으로. 슈퍼 제핑은 맞는 키. 이름부터 슈퍼란 말이 들어가죠. 살라미 기법이 잘 나왔는데 저번에는 이제 살라미가 회 같은 거예요. 회 같은 거. 좀 얇게 써는 거. 그래서 우리 통장에 보면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1원까지 나와 있죠. 1원까지. 그죠? 근데 이자는 2%잖아요. 그죠? 2%. 요새 금리가 2%인가요? 2%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100원에 1년간의 이자가 2%인 거죠. 2원이죠. 그럼 10원에 이자면은 0.2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10원을 통장에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자는 0.2원 올랐는데 여러분들의 개인 이자는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산상에. 네, 그래서 그러한 돈들을 다 끌고 모으는 거예요. 그죠? 0.2원이 10명이면은 2원이죠. 그러면은 10,000명이면은 2,000원, 10만 명이면은 2만 원. 예, 100만 명이면 20만 원, 1000만 명이면은 200만 원. 좀 이렇게 가나 봐요. 이런 거를 계속 긁어 모아서 몇십억, 몇백억 해가지고 걸렸다고 하네요. 누군가가. 그죠? 살라미 기법이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테러의 원인 해가지고 해서 이론 다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